여기서는 거의 매년 한 개가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부하실 거.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알고 있냐 묻는 거요. 복합부동산과 복합개념부동산. 자, 일단 첫 번째 공통점 뭐예요? 아까 했죠? 복합이란 말은 같으면 종합이지. 자, 일단 종합과 복합의 말뜻이 뭐야? 여러 개를 몇 개로 한 개지. 자, 정리하면 복합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로 결합한 거네. 하나로 결합한 게 곧 이게 복합인데,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얘는 뭐를 결합한 거예요? 요거는요, 부동산 개념이지. 자, 정리해 볼게. 이 말 아닙니까? 자, 번역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로? 한 개로. 이런 부동산 개념도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로? 그 말 뜻이 이게. 그러면 자, 정리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1한 건 어떤 게 부동산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부동산, 뭐가 부동산이에요? 땅, 또 건물 같은 거지. 자, 해볼게 이제. 어떤 친구가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면 나 땅 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겁니까? 땅 위에 건물까지 산 거예요. 나 땅 샀대, 땅. 그러면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땅만 산 거지. 자, 거꾸로 어떤 친구는 나 건물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얘는 건물만 산 겁니까? 토지까지 산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토지 대장과 건물 대장 따로 있죠. 그럼 결국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등기합니까? 따로 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내 땅 위에 타인의 건물 들었을 수 있어. 그죠? 내 건물 밑에 타인 땅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나 건물 샀대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뭐만 산 겁니까? 건물만 산 거지 사실은. 그거 정리해 볼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토지 건물을 같이 산 경우 있지. 그죠? 이게 만약에 복합 부동산이라고. 자, 해볼게요. 일단 항상 복합이란 건 여러 개를 설명해줘야 돼. 여러 개 뭔데? 토지와 정착물이지. 몇 개로? 이게 복합 부동산. 물론 책은요 설명이 꽤 깁니다. 책은 아마 이래 됐을 겁니다. 자, 책 가볼게요.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 33페이지요. 컨업은 복합 부동산 있죠? 그죠? 자, 토지와,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와 정착물을 갖다가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는 걸 뭐라냐? 복합 부동산이죠. 이런 긴 좀 나지만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여러 개. 토지와 정착물을 복합 말 뜻. 하나지 하나. 결국 뭐라 해야 됩니까? 핵심 그 말이죠. 토지와 정착물 밑줄 하나로 결합된 상태 이 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간 보이는 설명 알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 번 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얘는 부동산 개념도 한 개 있지 않고 여러 개 있다는 소리지. 여러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부동산 개념을 몇 개로 한 개로 합친 게 이게 뭐야? 여기 있는 복합 개념이지. 그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원래 우리 아까 했지만 부동산은 3대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측면? 기술과 경제와 법률 측면이 있는데 다시 번역합니다. 보세요. 부동산 개념을 기술과 경제, 법률을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 개지? 를 갖다 몇 개로? 한 개로 합친 거지. 여기 뭐라고? 복합 개념 부동산.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되겠네? 그죠? 이거 시험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다시 프린터 있는 문제. 문제 8번과 9번. 8번과 9번. 문구를 다 읽지 말고 키워드를 찾아가시라고. 8번은 뭐 나와 있습니까? 토지, 하나 결합 의미 없어.
토지 정치 제일 먼저 다시 해보세요. 여러 개를 먼저 설명하라고. 여러 개. 여러 개가 뭐냐를 먼저 설명하시라고. 토지 정착물이지. 그다음에 묶었지. 몇 개로? 여기 키워드지. 그러니까 묶었다 이게 복합이지. 그죠? 뭘 묶었습니까? 토지 정착물이 뭔데? 부동산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복합 부동산. 됐죠? 자, 그 밑에 거. 뭐나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 어떻게? 여러 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인데 어떤 거? 법, 경제, 기술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복합 또는 종합 또는 같은 말 체계 이런 말 합니다. 체계. 복합된 개념으로 총하다 또는 뭐 있으면 다른 말로 종합된 개념이 뭐냐?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 됐죠? 그러면 잠시 자, 저 좀 보세요. 뭐 틀린 말 못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할게. 이렇게 설명될 것 같아. 토지와 정착물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데 마치 하나의 뭐 있습니까?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이용되는 걸 가지고 요 말 대신 요거 설명될 것 같은데 틀린 말로 써? 그지?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률로 설명된 걸 뭐 있습니까? 복합 또는 종합으로 설명한 걸 가지고 이거다 설명될 거 아니에요. 틀린 말로 써. 그러니까 자꾸 이 개론감은 안에 있는 글자에 대한 목숨 걸지 말라고. 그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게 실제 기출적 문제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냈을 때 틀린 말을 뭐랄까 자꾸 생각해 보시라고. 그거 반대되는 개념을.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제 두 구분 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이제. 그러면 요 기술은 건축이야. 건축 짓는 건 눈에 보입니까? 이게 유형적 측면이야. 그 다음에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이 건물 권리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지? 이런 게 무형이라고. 그러면 다시 자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있는 10번 갑니다. 그렇게 샷 나오는데 참고로 기술 같은 말이 물리죠. 같은 말이요. 물리고 그것도 기술입니다. 유형, 무형? 유형이지. 그죠? 자, 다시 7번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자, 이 공부할 때 항상 비교할 때는 보셨는데 얘는 누가 비교합니까? 요거하고 요건 누가 비교합니까? 오이심 나오죠? 세 번째 보니까 좋다.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 어떻게 보았니? 경제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 어떻게 보았니? 법률 측면 부동산 개념 어떻게 보았니? 이걸 다 보자는 거예요. 보는데 일단 법에서는 우리 민법에 좀 이따 책에서 하겠지만 민법 99조정 가면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착물.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것도 말은 맞지만 여기다 준 또는 어제 부동산까지도 부동산을 볼 수가 있다라 설명되어 있다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좁은 개념이지. 그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린 협의의 부동산. 얘를 말합니까? 광의로 본다고.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부동산을 갖다가. 그러면 아까 설명했듯이 준 부동산의 원칙은 뭐라고요? 부동산 인체해야 되지?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등기나 등록 놔야 되지? 여기에 대한 예는 굳이 알 필요 없이 나중에 공시법 등에서 하니까. 응? 자, 그러면 반대로 건축업자, 즉 기술 측면 건축업자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니까 얘는 뭐라는 줄 압니까?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 아니라 집을 짓는 공간이다, 자연이다, 환경이다, 위치다 이렇게 설명하더라. 환경이다, 위치. 그래서 공간이다, 이 자연이다, 그 다음에 환경이다, 위치를 설명할 때. 자, 반대로 있죠. 경제학자는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어보면 얘는 뭐 있습니까? 토지와 정착물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돈이 될 수 있는 자산, 자본재, 소비재, 그 다음에
생산재, 예, 상품,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책을 먼저 보니까요, 예, 우리 작년 30회 때 시험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 박스에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써놓고 있죠. 다음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인 것. 1번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시험 나왔다고. 이 말은 결국 뭐 굳이 자연이 뭐니 환경이 뭐니 난 모르겠어. 그건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얘들 어디 속에 포함되기는 아시라고. 그래서 나 같으면 있죠. 여기 있는 요거 암기하고, 응? 요건 금방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지? 요거 뺀 나머지 몽땅 어디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가시라고. 이거 대충 보니까 경제에 관련된 용어지. 그죠? 그래서 요 기술 측면 결국 크게 4개. 이렇게 앞말만 가지고 암기하시라. 이런 거. 4개. 자, 이거 했죠? 그죠?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11번 문제. 끝에 경제적 개념인 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맞죠? 그죠?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뭐죠? 다시 바퀴 달린 물건,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뭐지? 준부동산 이거 법이지 법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소비자는 경제 맞죠? 공장재단 틀린 거예요. 다시 12번 문제. 생산요소 자산은 뭐예요? 12번 생산요소 자산. 아니 잠시 보세요. 이거 보세요. 느낌 왠지 이게 경제 느낌 맞잖아요. 이거 그죠? 그건 경제고 뒤에 있는 공간과 위치는 뭐예요? 예? 공간 자연 기술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이거 묻는 거는 문제 보니까 이러한 얘가 누구 집안 속에 포함된 이 시험 자주 묻는 거네 문제 이거. 그죠?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7번 보시고. 자, 보시고. 요거 2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누구 차이입니까? 누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광이고 없으면 협이지. 자, 가볼게 이제 13번 문제 보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잠시 내용을 다 문구를 이해하지 말라고 그냥 나오는 핵심만 보이는 핵심 있지. 핵심만 따라가 보시라고.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그 보이는 핵심 뭐 있습니까? 2개 있어. 협의 또 뭐 있지? 광의지. 7번 보고. 협의 광의 설명된 건 기술경제법 누구? 법이지. 그죠?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이 경제적 개념 시험 나왔다. 틀린 말로서. 번역해 볼게. 자, 협의 부동산 토지와 정착물이죠. 그죠? 협의부는 포함되어진 공시수단을 갖춘 것, 즉 등기 등록되는 것, 준부동산이지. 이게 포함돼서 뭐라고? 광이라 하는데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법률적 측면의 개념 묻는 거지. 자, 밑에 있는 14번입니까? 이게 시험 꽤 많이 나왔네? 나름? 민법은 뭡니까? 토지와 정착물 뭐라고 이게? 협의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15번. 저번 의미 협의부동산과 넓은 의미 광이 포함된 게 뭐라고요? 준부는 어제 무슨 회의죠? 포함된 게 뭐라고요? 광이지. 16번 했지? 그죠? 네. 자, 다시 또 칠판 보시고.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동산 개념은,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동산 개념은 기술, 경제, 법률 어떤 측면? 이거 이렇게 가장 많이 설명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법률적 측면만 가지고 부동산 개념을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했으면 잠시 이제 책 가면 책 가볼게요. 책의 내용 정리할게요. 자, 26페이지 갑니다. 네, 큰 1번 복합 개념 부동산. 여러분 자, 책 보지 말고 복합 개념 부동산 말 뜻이 뭐예요?
어떤 거? 복합 개념. 법, 경제, 기술적 개념을 몇 개로 하나로 합친 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딘지 압니까? 자, 하나, 둘, 셋, 넷째 줄. 끝에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인 경제 법률적 측면이 뭐 있습니까? 총괄로 인식되는 것. 여기 뭐라고? 복합 개념 부동산이죠. 5쪽 가볼게요. 자, 27페이지 컨 2번. 물리 같은 말 옆에 써놓으세요. 기술적. 그 4개 있죠? 자연, 환경, 공간, 저기 뭐 위치 있죠? 참고로 자연이 뭐다 알 필요 있습니까? 알 필요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굵은 것이 마시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뒷장 가보니까 컨 3번 경제적 개념. 자, 그게 5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이지. 자, 그 다음에 컨 4번 가볼게요. 법률적 개념. 자, 양갈래 1번 협의 부동산 있죠? 첫 번째 줄 민법 밑줄. 민법에 선 부동산 뭐라 있습니까? 토지 및 정착물이죠. 이 항목이 뭐 그 이외는 동사입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칠판 보시고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건가? 토지부터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토지. 자, 물어보자고.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습니까? 중간에 바다 있어, 강이 있어. 연결돼 있습니까? 바다 밑에 땅이 있습니까? 바다 밑에 땅이 있냐고요? 있으면 다 연결된 거네, 그죠? 그러면 땅은 인간이, 즉 개인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죠? 그러면 땅이 연결돼 있는 결과 어떤 문제 발생한다고. 첫 번째, 옆집과 내 집에 어떤 소유권 경계 분쟁 발생할 소지가 있지. 땅은 각각 마땅히 뭐예요? 땅에 번지가 있지. 여기 뭐라고? 지번. 또 땅은 사용 목적이 있어요. 지목. 주거만 쓴다, 상업만 쓰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게 설정돼 있는데 땅이 전부 연결돼 있는 결과 소유권 경계 분쟁 문제, 지번, 지목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을 갖다가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 민법에 212조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는데, 자, 책 갑니다 이제. 책 보세요. 자, 갈려 1번 토지. 첫 번째 줄 끝에 토지 소유권은 자 밑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까지 밑줄. 그 다음에 상하에 미친다 밑줄. 자, 정리합니다 이제. 보세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설명되어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내가 땅을 샀어, 땅을. 땅을 샀단 말은 지표 공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 이외에 있는 공중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죠. 뭐 지하 공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은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네? 그럼 결국은 여기 몇 차 공간? 3차지. 요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3차원 공간이. 같은 말이 뭐야? 입체 공간. 이 내 소유권 범위 속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땅이란 건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있냐고 원칙은? 없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이 원칙은 이 땅이란 건 이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국가한테 있어. 근데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이 땅을 서로 매매할 수도 있죠. 이 말은 개인한테 소유권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부동산, 이 토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시법, 공법이고, 개인이 마음대로 관여한다 이게 무슨 법이요? 사법. 저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이 있죠. 그 현재 뭐 우리 중개사 가면 보니 공법, 사법 둘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토지와 관련돼 있는 소유권은 모든 게 내 소유권 속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사적 공중 공간은 내 소유권 속에 포함되겠지만 일정 경계 범위 위는 공공의 이용이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건 내 소유권 속에 포함 안 된다.
지하 공간 마찬가지죠. 지하 공간도 일정 경계 범위까지만 내 소유권식에 포함되겠지만 절대 일정 경계 범위 아래는 공공의 이용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 소유권식에 포함될 리가 없더라.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란 건 요거까지만 내 소유권식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말 뭐 낼 것이냐 보니까 요거 내겠네.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친다로 시험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굳이 이거 알 필요 없어. 난 이게 뭔지 몰라. 중요한 건 이 말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설마 시험 낼 때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친다라고 시험 내겠습니까? 어떤 미친놈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죠? 결론 뭐냐? 토지 소유권 나오죠? 그냥 통과하죠. 왜? 틀린 말 딱히 낼 게 없잖아, 분명히.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됐죠? 자,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끝났죠, 토지? 끝났죠? 이제 뭐 할 거예요? 정체물 가져오 이제. 이 정체물 꽤 중요한 것 같아. 자, 정착물 번역하셔. 우리말로. 그냥 번역해. 정착돼 있는 물건. 어디에? 땅에. 그러면 얘는 땅에 부착돼 있습니까, 이거? 얘는 뭐예요? 동산. 그럼 항상 정착물은 누구하고 비교한다? 오케이. 동산과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 자, 물어보죠. 설마 어떤 게 정착물, 어떤 게 동산이 물었을 때 얘가 먼저 시험 안 낼 것 같아, 이거는. 그지? 건물은 뭐예요? 건물, 정착물. 자, 이게 산이야? 산에 있는 나무가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서 있다, 이게 서 있다 해서 임목 이 말이에요. 임목. 이 임목은 또는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게 수목이지. 그죠? 자, 임목은 정착물, 동산. 정착물. 앞에 있는 도로. 도로는 응? 어쨌든 도로 위에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위에 서 있잖아. 도로가. 이건 뭐예요? 교량은 가로등, 저긴 신문 가판대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애매모호한 거지. 자, 결론은 이겁니다. 보니까 정착물이든 동산이든 토지에 부착돼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결국 이 말 아닙니까? 토지와 다시 정착물과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동산은 토지에 부착돼 있을 수 있는데 요 구분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정착물 항상 보니까 얘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면서 항구적으로 부착돼 있는 물건은 정착물이고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돼 있는 물건은 동산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보세요. 산에 있는 나무가 있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뽑지 않는 이상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요? 정착물이지. 그런데 요 수목이 보니까요. 잠시만요. 가식 중이란 말은 가짜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조만간 옮겨 심는 거지. 조만간 옮겨 심다. 이건 지속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요건 뭐라고 하면? 요건 뭐예요? 동산이지. 이렇게 구분한다 할 때. 알겠죠? 그러면 자, 다시. 정착물이란 딱 시험에 나오면 개념 나오지? 나오면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차이점. 요거 가야 돼. 자, 문제 가볼게요. 문제. 자, 문제 17번. 17번. 정착물 딱 나오지. 다른 건 절대 쳐다보지 마. 무조건 나와도 뭐 있습니까? 일시냐 아니면 지속 지적하라고. 일시면 틀려. 딱 그 말 들을 수밖에 없다 문제가. 그러면 자, 우리 책도 보니 참 재밌는 게 자, 어디 보는 거? 책. 자, 기본서 29페이지. 기본서 29페이지 갈로 2번 정착물의 뒷장 가볼게요. 자, 30페이지 보니까 학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록 정착물 아주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절대 있죠? 꼭 들은 문구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조재현 교수 첫 번째 뭐 있어 보니까 끝에 영구적 밑줄. 2번 방경식 선생. 자, 얘는 뭐 있으면 계속적 밑줄. 계속하여. 세 번째 안정 교수가 보니까 둘째 줄 항구적 밑줄. 자, 이거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학자마다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지. 되어 있지만 이건 절대 안 빠져먹는다고, 이거는. 그지? 이 문구는 꼭 들어야된다고. 이게 메인이에요, 메인. 그럼 결국은 정착물에 딱 나오면 절대 뭐 있습니까? 이 말 찾아가야 되지. 이거만 찾아가면 될까, 이거만. 그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칠판 보시고요. 자, 여기 산에 있는 나무가 있거든요. 이 산입니다. 이 산지가 갑거예요, 갑. 응? 갑인데 여기 있는 나무는 현재 보니까 특별한 표시 안 됐으면 누구 거 이거? 갑거지? 그럼 산삼이 나무 따라옵니까? 아니면 별도 등기합니까? 네? 산을 사면은 나무가 자동 따라옵니까? 아니면 이건 따로 등기합니까? 원칙은 따라오는 거지. 그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토지에 포함된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토지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크게 두 구분하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지 압니까?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거지. 종속 정착물 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땅이 있어. 땅 위에 건물 들어서 있거든요. 건물. 땅 사면 건물 따라옵니까? 아니면 이건 따로 사야 됩니까? 이 별도 등기되어 있는 거지. 토지와 분리되어 있는 뭐 정착물 아닙니까? 그죠? 이건 토지 그냥 따라온다고, 이건. 토지 일부 속에 포함된 된 정착물. 종속이지? 이건 분리된 거지? 이런 걸 뭐라 하냐? 토지와 분리된 거. 자, 분리된 정착물인데, 이런 걸 다른 말로 독립정착물. 재밌는 건 잠시만요. 자, 일단 요거부터 하고 문제 볼게. 우리 거기 있는 문제 18번 문제 18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같은 말이 이게 독립정착물이지. 그다음 토지 일부로 간주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종속정착물 나눌 수 있지. 요거 구분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29회 때 어떻게 시험 나온지 압니까? 자, 29회 때 문제 있는데 책의 34페이지 책 34페이지 예제 문제 5번 그렇게 장난치기도 한다. 예제 문제 5번 이해됩니까? 그죠? 결국은 뭐요? 똑같은 지금 계속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죠? 또 헤매고 있지, 이거. 아니, 독립된 정착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럼 7번 보시고. 자, 이제 이거 냅니다. 계속 보세요. 좋다.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것도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 문제 안 넣습니다. 다음에 문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런 예도 기억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이 물건은 대부분 뭐 있으면 토지에 종속된 물건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걸 뺀 나머지 독립된 정착물이 크게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이 크게 3개 있거든. 이건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암기. 자, 첫 번째 보세요. 건물은 토지 일부입니까? 토지가 분리된 거요. 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여기 산이 있는데 이 갑당입니다. 산이. 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표시 안 됐어. 이거 누구 거 이거? 갑 거지. 뭐 토지의 일부 속에 포함된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나무는 얼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그건 산삼은 따라옵니까 이거? 안 따라오는 거지. 이건 독립된 거지. 표시된 게 이게 뭐라고? 명인 방법이지. 그러니까 자 가볼게요. 수목 있는데 명인 방법을 취한 수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등기법에 임목법에 등기되어 있는 거 있지. 법에 등기되어 있는 거. 이건 결국은 독립정착물입니다. 자, 다시 미분리 가실. 자, 미분리 가실. 있는데, 자, 사과나무에 보니까 지금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 사과나무 갑거거든요. 자동차, 이 사과도 누구 거요? 갑거지. 이건 결국 종속된 거지. 근데, 이 가실에다가 이건 얼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그 나무 사면 따라옵니까, 이거? 이 별개죠? 이런 게 뭐냐, 곧 이게 독립. 그거 뭐 표시한 거죠? 뭐라 표시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명인방문하면 있습니다. 몽땅 다 뭐라고? 독립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 한 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시 동산. 일반 수목은 어디서 포함됩니까? 일반 수목 나무. 일반 수목 어디서 포함돼? 종속이지. 명인방문 취했어. 독립이지. 근데 가식중이란 말은 조만간 옮겨 심는 거지. 지속 일시는 뭐요? 동산. 그 다음 판잣집. 자, 판잣집이 있는데 계속성이 없다면 이건 뭐요? 일시지. 포인트는 이 뒤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앞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다시요. 농작물과 그 다음에 농작물과 수확물 차이점. 농작물과 수확물 차이점요. 응? 수확되진 물건이지. 경작 중에 있는 물건이지. 아니, 논에 있는 벼. 이건 뭐요? 이걸 수확해서 우리 집에 저장고 들어왔어. 이게 뭐라고? 그 집에 있는 저장고에 있는 사과, 또저기 쌀. 이건 동산 정착물. 동산이지. 그죠? 결국 뭐 들어와야 돼? 그죠? 경작된 수확물. 경작이 좀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데려가시라고. 요건 정리하셔야 돼.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정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해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 자, 책 가볼게요. 이제 책 보세요. 책의 30페이지 자,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방경식 선생. 자, 거기 두째 줄, 세째 줄 갑니다. 따라서 가식 중인 수목, 그 판잣집 앞에 써놓으세요. 계속성이 없는 이 말 써놓으세요. 판잣집 앞에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그 다음에 한 개 더요. 요거 써놓으세요. 경작 수확물. 그 세 개 보시고 나머지 비닐하우스 등등 보지 말아. 알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갈로 3번요. 갈로 3번 동그라미 1번. 토지와 독립정착물이 있죠. 자, 첫째 줄.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된 임목, 명인방 갖춘, 수목 집단들 미분리 가실. 그 다음에 원 같으면 권리에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칠판 보시고요. 자, 보세요. 이거 설명드릴게. 이 논이 논인데 벼가 심겨져 있거든요. 예? 원래 이 논은 갑거야. 갑건데 벼가 심겨져 있으면 얘가 논 팔았어. 벼 따라가는 거지. 근데 여기 갑건데 여기 벼가 얼거라 표시되어 있다고. 논 팔면 얘 무조건 따라갑니까? 지금 그 말 묻는 거야. 정당한 권리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 이건 뭐 있습니까? 독립이지. 그죠?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나 5책에 있는 31페이지 보니까요. 관련 4번 정착물 구분 기준 있죠? 이건 그냥 지금은 그냥 넘어가.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D장 가서
예, 양가로 2번 광희 부동산. 그 박스에 있는 내용 하시면 되죠. 광희란 건 뭐와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의에다가 준부동산. 동남 1번 준부동산 어휘가 있죠. 그 뭐 나와야 돼? 이제 여기서 등기, 등록, 또 뭐 나와야 돼? 동산. 이 말 나와야 되죠? 이제 우측의 설명 그냥 넘어갑니다. 컨 5번 복합부동산 했죠? 자, 그 다음에 컨 6번 뭐 있습니까? 부동산과 동산 비교.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했으면 7번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우리 앞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있죠? 했던 거. 그거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 개론 과목은 단락딱 딱 끊친다고 이게. 앞뒤 절대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연결하는 문제 시험 안 나오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서 공부하시면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버릴 거 딱 적어서 쓴다고 이게.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내드린 그 프린터 있죠? 요걸 보시면 이 문제 나는 거 어떻게 나는지 봐보시라고. 딱 보면 이게 5개 테마가 있어. 자, 다시 보세요. 딱 5개 지문이거든. 요거 2개 구분하는 거 하나 나오지. 나왔지. 하나. 요거 2개 구분하나 나왔지. 그죠? 2개. 세 번째, 이러한 게 어디 속에 포함되는 거 나왔지. 그죠? 네 번째, 요거 2개 구분하는 시험 나왔지. 그죠? 5번째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내용 묻는 거. 딱 5개라고 보시면. 그걸 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항상 구분해서 공부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좀 쉽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일단, 근데 우리 책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진짜 꼼꼼합니다. 꼼꼼한데, 조금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순서는 이런 거요. 저도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출판사 책을 쓰고 있지만은, 이 책이랑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저자가 자기 쉽게 쓰는 게 아니라고. 독자가 쉽게 이 내용 같은 거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응? 만드는 목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책이 좀 약간 여기 파트는 전 잘못된 게, 자, 일단, 우리 저기 목차한 가보고 26페이지 가볼까요? 뭐 나왔죠? 복합 개념 부동산. 얘는 항상 누구와 비교합니까? 7번 보시고 그냥 적지 말고. 누구하고 비교해야 됩니까? 아, 누구하고. 뭐지? 그 다음에 복합 개념 부동산 다시 뭐 있습니까? 뭐 있지? 기술, 경제, 법. 기술은 다시 이렇게 뭐죠? 나와야 되지. 얘도 이렇게 되겠다, 죠? 법도 뭐 있습니까? 예, 첫 번째 협의.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광의. 협의에 뭐예요? 토지와 정착물. 광의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책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책을 보니까 컨 1번 뭐예요? 우측에 컨 2번, 컨 3번, 컨 4번.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지 책을 딱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독자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끔 좀 미스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항상 책을 쓸 때는 이렇게 딱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그럼 결국 보세요. 자, 정리해 볼게. 요거 2개 이제 구분되는 거지. 자, 복합을 말 뜻이 뭐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 여러 개가 한 개를 하는 거. 여러 개가 뭐 어떤 게 여러 개입니까? 누가? 아니요, 이거. 개념이지. 어떤 게? 예.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을 총합. 하나로 묶은 거예요. 얘는 뭐로? 누가?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결합한 거. 그죠? 요거 먼저 아시고. 두 번째 보니까 기술적 개념, 부동산 개념 4개 있지. 뭐가 있습니까? 네, 공간, 공자, 환희. 자, 경제 통합. 법은 2개 있죠. 협의 반대, 광의. 민법은 협의. 자, 이때 자, 민법 저기 협의인데 협의 광의 차이는 준부동산이 있으면 없으면 뭐죠? 그래 보시고
준부동산 말 뜻이 뭐요? 동산인데 등기등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정착물 항상 누가 비교한다? 동산과. 동산 정착물 차이점. 정착물은 지속, 계속이지. 예, 반대로 동산은요? 일시적. 예. 그 다음에 정착물 두 개 구분하지. 종속과 독립. 근데 이때 독립은 요거 세 개 마시면 돼요. 자, 명인 방법 보죠. 치안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 임목법에 등기돼 있는 거. 요거 마시고. 그 다음에 항상 동사는 뭐 일시적이지. 그래서 앞에 계속성이 없는 거. 저 뭐 있습니까? 가식 중인 거. 수확물. 이런 게 보통 뭐 있습니까? 동산 속에 포함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다라고요. 더 이상 깊이 나올 게 없다, 문제에서.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계속 주구장창 제목만 가지고 한 비교하겠어. 그지? 제목을 우리만 자꾸 번역하시라고. 우리 보통 공부할 때 보니 대본상 어떻게 하는 거면 이 제목 따로 내용 따로 공부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이 기회가 안 된다, 기회가 안 남는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합니다. 개론 과목은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키워드에 따라서 움직인다. 누구는 누구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비교할 때 그 반대 대립되는 개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대립되는 개념 아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장난칠지. 그죠?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건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그럼 답이 보인다고요. 알겠죠? 자, 일단 고려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좀 쉬었다가 34페이지 있는 2절 부동산 분류